응. 볼까요? 우빈이 장염이래. 맞다, 범준이 언제 왔어? 이씨. 좀 봅시다. 456번부터 볼게요. 456번에 x가 0부터 2분의 루트 2분의 3파이 사이일 때 방정식 쟤를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로그 방정식에서 이런 거 한 적 있어. 로그 2의 x는 0이다, 이런 거. 이런 거 어떻게 해석하자 그랬어? 그냥 합성함수처럼 해석하자라고 얘기했어요. 결국 로그 2의 x라는 애가 진수 자리에 들어가 있는 거고, 그 진수를 로그 2에다가 집어넣었을 때 0이 나온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잖아. 맞죠? 그래서 쟤도 마찬가지예요. 코사인 파이에 코사인 x는 0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만큼이 결국 어떤 각도인 거야. 그래서 내가 이 각도를 그냥 세타라고 둬볼게. 그러면 지금 x가 0부터 2분의 3파이니까 x가 0부터 2분의 3파이니까 0부터 2분의 3파이가 요만큼이야. 그럼 사인은? 다시 코사인은? 얘들아? 코사인 함수 한번 그려볼까? 코사인 함수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는 애요. 여기가 2분의 3파이야. 그럼 코사인은 어디서부터? 1부터 마이너스 1까지 전부 다 가능한 거 아니니? 맞나요? 그러니까 코사인은 1부터 마이너스 1까지 다 돼. 그럼 거기다가 파이를 곱하면 얘는 어디서부터? 마이너스 파이에서부터 파이까지일 거야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여기까지 괜찮니? 얘가 지금 코사인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니까 마이너스 1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파이, 1 집어넣으시면 파이가 되는 거예요. 괜찮니? 그럼 우린 뭘 구한다? 지금부터 코사인 세타가 0인 점을 구한다. 맞나요? 그러면 코사인 세타가 0인 점, 방금 그렸던 코사인 함수를 다시 한번 그려보면 코사인 세타가 0인 점은 2분의 파이와 2분의 3파이다. 그런데 2분의 3파이는 지금 범위를 넘어서지. 그러니까 얘는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지금 여기 범위, 음수 쪽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우린 이 왼쪽도 봐줘야 되는 거지. 맞죠? 근데 코사인 세타는 주기가 몇? 2파이니까 얘를 2파이만큼 왼쪽으로 가면 몇 파이가 되는 거니?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되는 거죠. 그럼 범위 맞아, 안 맞아? 범위 맞지? 그러니까 얘도 가능한 거야.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가면 마이너스 2분의 5파이가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3파이가 되니까 안 되는 거야. 이제 범위를 넘어서서. 그럼 뭐겠구나? 얘와 얘 두 가지겠구나. 그러니까 얘가 파이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또는 2분의 파이이기 위해서는 코사인 x는 뭐겠구나? 마이너스 2분의 1 또는 2분의 1이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맞죠? 그럼 2분의 1은 큰 거 작은 거? 큰 거 작은 거? 작은 거였지. 맞죠? 그래서 2분의 1 작게 찍어. 작게 찍고 그러면 0에서부터 여기까지는 크다 작다? 크니까 3분의 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 멀다고. 맞죠? 또 2파이에서 여기까지도 크지? 멀지? 그러니까 뭐다? 3분의 5파이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마이너스 쪽 찍어볼게요.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찍어. 그러면 여기가 가운데가 파이였잖아. 맞죠? 그럼 파이에서 여기까지 멀잖아. 그러니까 3분의 파이만큼 빼면 3분의 2파이가 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당연히 머니까 3분의 4파이다가 되겠죠. 맞나요? 그래서 이렇게 4개가 나오는데 문제 보시면 2분의 3파이를 넘어서면 안 되니까 얘는 안 된다. 답은 이렇게 3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알겠죠? 알겠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됐나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57번에 너네가 삼각함수의 그래프와 무언가와의 교점을 볼 때, 또는 지금 문제 보시면 저 코사인 x가 있고 코사인 파이 플러스 x 플러스 k라는 애가 있는데 그 그래프가 한 점에서 만나도록 하래. 또는 문제가 이런 식으로 바뀌어. 어떤 삼각함수 그래프가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직선 또는 뭐 지수함수, 로그함수가 나올 때도 있어요. 어떤 다른 함수와의 교점의 개수를 물어볼 때가 있어. 또는 이런 것도 있어. 코사인 x는 2x 플러스 3이래. 그냥 예를 드는 거야. 코사인 x와 2x 플러스 3이 같아진대. 그때 실근의 개수를 구하래. 우리 이거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 y는 코사인 x와 y는 2x 플러스 3의 교점의 개수로 해석할 수가 있었다고. 맞죠? 맞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삼각함수 문제를 풀 때 교점의 개수 또는 실근의 개수가 나오면 항상 앞으로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그래프로 푸셔야 돼요. 그래프로. 그럼 도대체 왜 그래프로 풀어야 되느냐? 당연히 두 그래프 사이의 교점의 개수면 교점 구해보면 되잖아. 예를 들어서 2차 함수와 직선의 교점의 개수야. 그럼 어떻게 해? 갖다 놓고 2차 방정식으로 바꿔놓고 판별식 쓰잖아. 굳이 그래프 안 그린다고. 맞지? 근데 얘는 그래프를 왜 그려야 되느냐?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 x를 직접 구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거야. 그래프를 그리지 않는 한 x를 직접 구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긴다. 직접 구할 수 없다는 게 뭔 소리야? 특수각이 아닌 상황이 만들어질 거야. 그게 첫 번째고, 그 다음 두 번째, 삼각함수는 주기함수입니다. 그냥 0에서 2파이 한 주기로 지금처럼 끝나면 좋은데 그런 경우가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뭐야? 그 주기만큼을 다 그려주셔야 되는 거야. 알겠죠? 그렇죠? 그런 거니까 어떻게 하자? 앞으로 삼각함수 문제에서 교점의 개수 또는 실근의 개수가 나왔을 때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를 풀어보자라는 거예요. 알겠죠? 알겠죠? 나중에 이제 이거 다 끝나고 RPM 문제도 몇 문제를 같이 풀 건데 RPM에서 그런 문제 나올 거니까 그런 문제 나오면 또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일단은 얘 봅시다. 얘 보시면 이 두 개가 한 점에서 만나도록 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코사인 파이 플러스 x죠? 그치? 파이 플러스 x니까 뭐 할 수 있어? 각변환 할 수 있죠? 각변환? 그럼 뭐로 바뀌어? 파이니까 짝수니까 그대로 코사인 x가 올 거고 그 다음 사분면 따져볼게. 파이 플러스 x라는 건 여기가 파이야. 거기서 x만큼 더했으니까 여기겠네? 맞죠? 몇 사분면? 3사분면. 3사분면에서 코사인은 마이너스. 그래서 이렇게 바뀌겠네요. 됐나요? 두 그래프가 한 점에서 만나도록 해라. 그러니까 뭘 그리겠다? 그래프를 그리겠다. 그래프를 그리겠다. 뭐 x축, y축 찍어놓고 여기 1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식으로 가는 함수가 있다. 얘는 이제 코사인 x라는 애죠. 맞죠? 그럼 두 번째, 마이너스 코사인 x야. 마이너스 코사인 x는 어떻게 생긴 거야, 얘를? x축 대칭한 거지? 맞죠? x축 대칭한 거니까 어떻게 생겼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애가 만들어진다. 됐나요? 근데 얘를 거기다가 k를 더하겠다는 건 뭐야? y축으로의 평행이동을 해보겠다라는 거죠? 그럼 일단 k가 양수다라고 가정을 하고 내가 얘를 위로 올려볼게. 그 위로 점점점 올리다 보면 지금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올리면 몇 개에서 만나? 두 개에서 만나는 거지? 또 더 올려. 이렇게 올려. 몇 개에서 만나? 두 개에서 만나. 또 끝까지 올려. 몇 개에서 만나? 두 개에서 만나. 근데 그것보다 더 올라가. 그럼 만나 안 만나? 안 만나. 그럼 위로 올라갈 때는 계속 두 개네. 맞죠? 이제 그럼 밑으로 내리겠지? 그럼 밑으로 내려. 어디까지 내려야 한 점일까? 요만큼 내리면 한 점이야? 어디까지 내려야 돼? 이런 식으로 내려야 되는 거 보이세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내려야 되는 거는 얘 몇이니? y값? 마이너스 1이죠? 얘 원래 몇이었던 점이야? 1이었던 점이지? 그럼 몇 만큼 내려갔네? 마이너스 2만큼 내려갔네. 그러니까 답은 k는 마이너스 2겠네. 이런 식으로. 괜찮나요?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된다. 얘를 직접 구할 수 없습니다. 한 점에서 만난다, 접한다 이런 거 아니야. 알겠지?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한 점에서 만난다 그래서 접한다로 풀고 거기서 판별식 쓸 거야? 코사인인데? 아니잖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항상 삼각함수의 실근의 개수 또는 교점의 개수가 나왔을 때는 그래프로 해석해라 라는 거고요. 그 다음 458번 보시면 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a 플러스 1은 0을 만족시키는 세타의 값이 존재하기 위한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세타가 존재하는 거야. 맞죠? 세타가 존재하는 거고 지금 저 방정식에는 사인 코사인이 같이 있으니까 사인을 먼저 바꿔주겠죠? 그치? 그럼 여기에는 사인 제곱을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으로 먼저 바꾸겠다. 그래놓고 얘네들 전체를 다 그냥 오른쪽으로 넘길게요. 오른쪽으로 넘긴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코사인 제곱에 플러스 코사인에 플러스 a에 마이너스 2는 0이다. 이렇게 만들어져. 다 오른쪽으로 넘긴 거야. 그냥 한 번에. 그런데 그럼 얘가 존재한대. 그러면 또 코사인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니까 실근이 존재한다라고 해가지고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쓸 거냐고. 왜 아니야? 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분명히 코사인에 대한 2차 방정식이고 실근이 존재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라고 생각한 근거가 뭐야? 이거 내가 맨날 얘기했던 거잖아.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아서 실근이 존재해. 근데 그 실근이 뭐 3이야. 코사인 세타가 3이야. 그럼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잖아 사실상. 그러니까 뭐야?
여기서 말하는 C, 즉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만 존재하는 애야. 그러니까 이 방정식에 대한 뭐가 주어진 거야? 범위, 즉 정의역이 주어진 거야. 저번 시간부터 내가 계속 얘기했어. 정의역이 주어진 방정식과 부등식은 뭐로 풀어야 된다? 그래프로 풀어야 된다. 그래프가 아니면 못 푼다고. 알겠어? 정의역이 주어진 2차 방정식 또는 2차 부등식은 전부 다 그래프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얘 그래프 그려보시면 이렇게 생겼고요. 축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지. 근데 그 코사인이 어디서부터?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존재한대.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거야. 이렇게. 이 그래프는 이렇게 생긴 거야. 근데 얘가 0인 점이 존재한대. 0이라는 건 어디 축과 만난다는 거야? X축과 만난다는 거예요. 원래는 Y인데 Y에 0을 집어넣은 거라 그랬잖아. 1학년 때. 맞죠? 그러니까 X축과 만나야 돼. 이 그래프가. 그럼 X축이 어딜 지나야 돼? X축이 어디 생겨야 돼? 이렇게 생기면 되겠죠. 맞지? 그럼 뭐와 뭐 사이에 있는 거야? X축이? 얘와 얘. 최소값과 최대값 사이에 0이 있어야 되는 거야. Y는 0. 이해가 뭔 소린지? 얘가 최대값보다 위로 올라가면 안 만나는 거고 얘가 최소값보다 밑으로 내려가면 안 만나는 거라고. 얘와 얘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라고. 그래서 여기다가 1 집어넣으시면 A가 되고요. 그러니까 A는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고요. 왜? 여기 지금 색칠돼 있어. 막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같아도 돼. 그다음 두 번째.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어 보시면 4분의 1에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에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4분의 9 플러스 A. 그럼 얘가 양수다, 음수다? 음수다. 그러니까 A는 4분의 9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해됐니? 뭔 소린지?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두 범위 합치면 A는 0보다 크거나 같고 4분의 9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맞지? 맞지?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됐나요?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59번은 그냥 굉장히 쉽습니다. 459번은 그냥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 얘들아, 그러면 RPM 한번 펴볼래? RPM에서 내가 저번 시간에 풀지 말라고 한 게 있었어요. 숙제에서 풀지 말라고 한 게 있었는데 그게 이제 17번이었니? 맞죠? 그래서 17번에 이제 640번 보면 17번에 640번 보시면 RPM 삼각형 ABC에서 3 코사인 제곱 A 마이너스 7 코사인 A 플러스 2는 0을 만족한다. 그럼 이거 딱 봐도 방정식이니까 코사인을 먼저 구하겠죠. 그치? 그래서 인수분해 해보시면 3, 1에 2, 1에 마이너스인 거니까 저기서 나오는 게 뭐다? 코사인 A는 3이 나와. 또는 3분의 1이 나와 2다. 이렇게 두 개가 나오죠. 당연히 2는 아니겠지? 맞나요? 그래 놓고 삼각형이라는 말이 나오면 뭘 떠올려야 된다?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몇일 것이다? 파이일 것이다.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었다고. 그런데 저기서 지금 뭐라고 돼 있어? 사인 B 플러스 C래요. 그럼 B 플러스 C는 A를 반대로 넘기면 뭐가 된다? 파이 마이너스 A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뭐다? 사인 파이 마이너스 A가 되고 얘는 각변환을 했을 때 그냥 사인 A로 바뀌게 됩니다. 파이 마이너스 A는 2, 4분면이라 양수예요. 괜찮니? 그럼 이거 기억나 얘들아? 우리 첫 시간에 했던 건데 코사인을 가지고 사인 구하는 거 뭐 그려라? 직각삼각형 그려라 라고 얘기했었죠. 어차피 코사인, 사인, 탄젠트는 각도가 똑같을 때 하나의 직각삼각형에서 만들어졌을 거라고. 그럼 코사인이 3분의 1이니까 여기는 높이는 2루트 2가 될 것이고 사인은 그럼 뭐가 될 것이다? 3분의 2루트 2가 될 것이다. 그 다음 A는 당연히 삼각형 안에 있기 때문에 0도부터 180도 사이에 있겠지? 0도부터 180도일 때는 사인은 양수예요. 그래서 부호를 따져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는 문제였고 너네 18번 안 풀었지? 지금 숙제를 18번까지 완벽하게 해온 학생들 없죠? 없죠. 그러면 우리 18번이 방금 우리가 앞에서 풀었던 문제거든? 염수 문제에서
개념 원리 연습 문제에서 풀었던 문제니까 644번 한번 풀어보세요. 644번. 책 없으신 분들은 앞에 띄워놓을 테니까 한번 노트해서 해. 빨리. 문제 보이지? 응. 학생한테 연락하면 제 번호로. 아, 네, 그냥 개인 핸드폰으로 하셔도 돼요. 그 윈터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 혹시 뭐 안 되는 거 있어? 안 되는 거? 네. 뭐, 이거 이사로 바꾼 거 맞아요? 원래 2호였잖아. 계속. 그러니까 25년도 거를 내가 그냥 복사해서 온 거야. 그쵸? 양식 통일하려고. 이사로 다 바꿔주면 돼. 풀었던 것 좀 기억나? 그냥 위에 걸 지우면 돼.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식으로.
풀어오셨나요? 보시면 644번에 얘도 마찬가지로 다 통일을 시켰겠지? 그치? 통일을 시켜놓고 뭐해? 코사인이 결국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거니까 우리 앞에서 했던 것처럼 그래프 그려서 최대값과 최소값 사이에 x축이 있어야 실근을 갖는다. 이렇게 해서 푸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밑에 문제도 한번 봅시다. 자, 뭐 647번도 똑같은 거긴 한데 지금 보시면 얘는 2분의 파이, 즉 홀수니까 뭐로 바뀌어? sin x로 바뀌게 되죠. 그럼 2분의 파이 플러스 x는 몇 사분면? 2사분면이야. 2사분면에서 코사인은 마이너스입니다. 맞죠? 그 다음 마찬가지로 얘는 똑같이 sin x로 바뀔 텐데 2분의 파이 마이너스 x니까 몇 사분면? 1사분면이어서 그냥 플러스인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얘는 파이니까 sin x 그대로 올 건데 파이 플러스 x는 몇 사분면? 3사분면이니까 사인은 마이너스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저식을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마이너스 사인 제곱 x에 마이너스 4 사인 x는 k다 라고 쓸 수 있어. 근데 여기서 갑자기 이 문제를 왜 푸냐? 원래는 방금 우리가 앞에서 봤던 문제들은 이거를 오른쪽으로 넘겨가지고 방정식 는 0을 만들어서 풀었잖아. 근데 이번에는 이 상태 그대로도 한번 풀어볼게. 이 상태 그대로도 풀 수 있다는 걸 알아두시라는 거예요. 뭔 소리냐면 그냥 얘 따로 얘는 y 이렇게 한번 봐볼게. 그러면 얘는 그냥 사인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니까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2a분의 b면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가 마이너스 1은 여기 있고 1은 여기 있는 이런 그래프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보면 마이너스 1 집어넣어보면 마이너스 1 플러스 4니까 3이 될 거고 1 집어넣어보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5가 된다. 그럼 두 번째 y는 k라는 건 어디에 평행한 직선? x축에 평행한 직선이지. 그런데 이 둘이 어떻게 된다고? 만난다고. 실근을 갖는다는 건. 그러니까 k가 어디 쓰면 돼? k가 여기 쓰면 되죠. 그러니까 뭐와 뭐 사이야 k는? 3과 마이너스 5 사이. 그러니까 마이너스 5보단 크거나 같고 3보단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서 바로 쓸 수가 있어요. 괜찮니? 응. 뭐가 괜찮아? 뭐 틀렸나 한번 빨리 찾아봐. 얘 말고 제일 봐야 돼. x가 지금 어디서부터 어디야? 0부터 파이까지지. 그럼 사인은 어디까지야? x가 0부터 파이면 사인은 어디까지야? 얘들아, 사인 함수 이렇게 생겼어. x축 이렇게 지나가. 여기가 파이야. 그럼 음수 쪽으로 내려가 안 내려가? 안 내려가. 그러니까 얘가 어디까지, 사인이 어디까지야? 0까지여야 되는 거야. 그럼 0 집어넣으면 몇이어야 되는 거야? 0이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몇이어야 되는 거야? 0이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생각해야 돼. 알겠어? x의 범위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너네가 이제 미적분 1에서, 그러니까 2학기 때 배우는 미적분 1에서 또 배우게 될 텐데 어떤 방정식에 미지수가 상수에 있어. 지금 이제 상수잖아. 그렇죠? 상수 자리에 있으면 얘를 반대로 넘겨서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좀 더 그리기가 편해져. 미지수가 뭔지 몰라도 되니까. 그렇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k를 반대로 넘겨서 보셔도 되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a를 마이너스 a로 바꿔서 반대로 넘겨서 봐주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도 볼 수 있고 그냥 있는 그대로도 볼 수 있다. 두 가지 다 알아두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 2학기 때는 전부 다 넘겨서 보긴 할 거거든. 알겠죠? 그래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알겠지? 어차피 2학기 때 이렇게 풀 거니까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23번 볼게요. 유형 23번. 663번 봅시다. 663번에 방정식 사인의 파이 x는 10분의 3x다.
그랬을 때 얘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x 약분하지 마. 약분하는 거 아니야. 얘는 지금 사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야. 알겠지? 또 이상한 거 갖고 와가지고 질문하지 마. 이상하게 풀어놓고. 그럼 보시면 sin 파이 x는 10분의 3x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구하래. 그럼 이거 어떻게 푼다고? 그래프로 풀 수밖에 없다고. 이유는 여러 가지 설명했었죠? 왜? 조금 구할 수 있어? sin 파이 x가 10분의 3x랑 같아지는 x값 구할 수 있어? 못 구해. 직접 구할 수 없어. 그러니까 그래프 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를 먼저 그려볼게요. sin 파이 x는 주기가 몇인 함수야? 주기가? sin 파이 x는 주기 몇이니? 이게 어려워? 주기 2죠? 맞지? 주기 2인 함수야. 그럼 0부터 시작을 해서 주기가 2니까 1, 2 이렇게 찍어놓고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서 한 주기 이렇게 지나갔어. 그러면 10분의 3x는 0,0에서 출발하는 애지. 맞나요? 0,0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애지. 맞지? 그러면 여기에서는 지금 이렇게 그리면은 두 점에서 만나는 건 알겠는데 이 뒤에 만날지 안 만날지 알아 몰라. 그럼 또 그려봐야겠네. 그럼 그 다음도 또 그려봐야겠네. 도대체 어디까지 그릴 건데? 그게 핵심이야. 이런 문제에서는 도대체 어디까지 그릴 건지가 핵심이야. 어디까지 그려야 될까? 얘들아, 교점이라는 건 같아지는 점이잖아. 그런데 사인은 최대 몇이야? 1이고 최소 마이너스 1이지. 맞죠? 두 번째, 10분의 3x라는 직선은 최대 몇이야? 없지. 계속 올라가잖아. 그럼 만약에 둘이 같아지는 점은 y 값이 2일 수 있을까? 분명 교점인데 교점이 여기 있을 수 있어? 없잖아. 어디 안에 존재해? 그럼 무조건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 존재할 수밖에 없지. y좌표가. 맞죠? 그러면 어디까지만 그리면 돼? 얘가 1이 될 때까지 3분의 10까지만 그리시면 돼요. 3분의 10은 3점 얼마네? 그러니까 뭐야? 결국 한 주기만 더 그리면 되는 거야. 그럼 여기가 3이니까 3분의 10은 한 이쯤 있겠지? 맞죠? 그럼 이쯤 돼서 저 직선은 1이 된다. 이쯤 돼서 저 직선은 1이 된다. 그러니까 직선은 어떻게 생긴 거야? 이렇게 생긴 거예요. 교점 몇 개? 하나, 둘, 셋, 네 개. 근데 이 왼쪽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얘 원점 대칭이잖아. 이 빨간색 직선도 원점 대칭이잖아. 0,0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그러면 하나, 둘, 세 개가 저 반대쪽에도 세 개 그대로 있겠지. 그럼 총 몇 개? 총 7개. 7개. 얘 세 개 왼쪽에 있고 원점은 가만히 있는 거니까 총 7개. 여기 3개, 저 뒤에 3개, 가운데 원점. 해서 7개. 됐나요? 됐나요?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문제 같은 경우에는 3분의 10, 그러니까 숫자가 생각보다 작은 거야. 숫자가 작은 거야. 그런데 이제 얘가 저 오른쪽 직선 그래프가 바뀔 때도 있어, 당연히. 더 길게. 예를 들어서 얘가 10분의 3이 아니라 뭐 20분의 3이야. 그럼 3분의 20까지 그려야 되잖아. 맞죠? 그럼 그 범위 맞춰서 쭉 그려주시면 돼요. 근데 그게 그릴 수 없을 만큼 클 때도 있어. 그릴 수 없을 만큼 클 때도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규칙을 찾으셔야 돼, 그때부터. 한 주기 내에 몇 개씩 만났는지. 어차피 주기 함수니까. 한 주기 내에 어떻게 만났는지를 따져서 보시면 된다. 근데 그런 문제는 모의고사에서 많이 나오는 스타일이고 우리가 어차피 2월달에 자이스토리 하면서 또 다루게 될 거예요. 아니, 2월달에 안 다루겠구나. 어차피 지금 하는 범위는 기말고사 범위니까 아마 한 5월달쯤 돼서 다루게 되겠네요. 알겠죠? 알겠죠? 근데 일단 요 정도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요 밑에 문제들 전부 다 실근의 개수 문제들이니까 문제 그래프 그려서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여기에 있나? 따로 없네요. 지금 그건 어차피 이제 우리 기말고사 대비하면서 다루게 될 거니까 넘어가는 걸로 할게요. 아무튼 다시 넘어와서 개념 원리 봅시다.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삼각함수의 그래프가 완료가 된 거고요. 끝난 거고. 삼각함수의 그래프가 끝난 거고. 그 다음 마지막 삼각함수의 활용입니다. 삼각함수의 활용 오늘 하고 다음 시간에 해서 끝낼 거야. 다음 시간에서 끝낼 거야. 그래서 다음 시간까지 해서 2단원이 마무리가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3단원 수열은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양 자체가 얼마 안 되는 단원이야, 애초에. 그래서 한 길게 잡아도 한 2주 정도면 마무리가 될 거다. 그래서 아마 한 2월 첫째 주, 둘째 주 정도에 마무리가 될 거니까 자이스토리 살 사람들 미리 사세요. 알겠죠? 그렇죠? 미리미리 사두세요. 일단 자이스토리 대수를 해보고, 왜냐면 이제 대수도 올해 처음 나온 거잖아. 나도 처음 봐. 그래, 나도 풀어봐야 돼. 가서. 나도 풀어봐야 되니까, 일단은 해보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시간이 너무 많이 들 것 같다. 그러면 그냥 합반을 해서 진행을 하는 걸로. 자이스토리부터. 근데 그거는 이제 뭐 모든 수업을 다 합반해서 할 수는 없고, 뭐 필요하면 다 합반해서 할 수도 있긴 한데, 일단은 최대한 토요일만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걸로 한번 짜볼게요. 나도 얼마 전에 이제 출판사에 연락을 해가지고 내가 그 자이스토리 출판사가 수경 출판사예요. 이제 수경 출판사랑 이제 내가 이것저것 많이 했거든. 그래서 그 수경 출판사에 얘기해서 얼마 전에 그 교사용 책이랑 뭐 자료랑 이런 걸 받았으니까 나도 너네 개념 원리 RPM 하는 동안 한번 쭉 풀어보고 그러고 나서 또 결정해서 알려줄 테니까 그때 돼서 또 얘기합시다. 아무튼 볼게요. 사인 법칙. 우리가 삼각함수의 활용, 그러니까 삼각함수를 어디에다가 활용할 거냐? 도형에다 활용한다라는 게 삼각함수의 활용 단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활용을 그냥 바꿔놓은 거야. 우리가 여태까지 뭐 2차 방정식의 활용, 뭐 2차 함수의 활용, 뭐 이런 거 여러 번 봤잖아. 어떤 활용 문제들. 그 활용 문제가 나왔을 때 뭐 실생활의 활용도 있고, 아니면 도형의 활용도 있고, 굉장히 다양했었죠. 그치? 또는 앞에서 봤던 지수함수, 로그함수의 활용은 막 계산하는 거. 뭐 필름 한 장을 지날 때마다 뭐 빛이 막 준다, 뭐 이런 거. 그런 게 다 이제 활용 문제였는데, 그럼 삼각함수의 활용은 뭐냐? 삼각함수를 그냥 도형에다 적용시켜 보겠다. 삼각함수를 도형에다 적용시켜 보니 두 가지 법칙,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이 만들어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인 법칙 오늘 할 거고 다음 시간에 코사인 법칙 해서 마무리를 할 건데, 그럼 사인 법칙은 도대체 뭐냐? 사실 사인 법칙의 증명이 크게 어렵지 않아. 사인 법칙 자체를 증명하는 건 어렵지 않아. 그런데 굳이 증명을 아실 필요도 없어요. 알겠죠? 학교 선생님이 만약에 증명을 막 엄청 자세히 다뤄. 그럼 그때 가서 하면 돼. 알겠지? 왜냐면 증명이 어렵지 않거든? 막 증명이 너무 어려우면 내가 막 설명을 해주겠지만 그게 아니라 진짜 쉬워요, 증명이.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원주각 기억나니? 맞죠? 그 원주각 활용해가지고 푸는 거야. 그래서 계산하는 건데 뭐 그렇게까지 어려운 건 아니니까 증명은 넘어가는 걸로 하고, 그럼 도대체 사인 법칙이라는 게 뭐냐? 도형에서 사인을 적용시키기 때문에 사인 법칙이라고 얘기하겠죠? 그럼 코사인 법칙은 도형에다가 코사인을 적용시키니까 그러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사인 법칙이라는 게 뭐냐? 사인 법칙은 총 3가지 법칙이 만들어집니다. 3가지 공식이 나오고 그 3가지 공식은 일단 전부 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우리 어떤 공식이 나왔을 때 그 공식은 당연히 외워야 되는 거야. 맞죠? 내가 여기 사인 법칙에서 3개 나오고 뒤에 코사인 법칙에서 3개 나와. 그러니까 이 단원에서만 법칙이 6개, 공식이 6개가 나와. 그러니까 내가 앞에서 이상한 공식 외우지 말라고 했던 거야.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은 1이다. 그 다음에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다 말고는 몰라도 된다라고 했던 이유가 이것 때문에 여기서 이미 6개가 나오는데 거기서 막 6개씩 또 외울 거야? 그게 아니잖아. 알겠죠? 그런데 여기 나오는 사인 법칙에 나오는 3가지 공식, 코사인 법칙에 나오는 3가지 공식 무조건 외워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럼 일단 첫 번째로 사인 법칙이란 뭐냐? 일단 써보면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는 사인 C분의 C는 2R이다 라는 공식이야. 그런데 얘가 도대체 무슨 의미냐? 요 도형을 보시면 돼요. 요 도형. 여기서 말하는 사인 A라는 건 각 A에 대한 사인값. 저기서 말하는 스몰 a라는 건 각 A에 대한 마주보는 변. 그래서 우리는 얘는 지금 마주보는 변이니까 우리는 대각 대변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얘는 뭐다? 결국 사인의 대각분의 대변을 한 거다. 얘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이 뒤에 건 일단 좀 이따 보고, 그럼 이 앞까지는 뭐야? 모든 각에 대한, 어디서? 삼각형에서 모든 각에 대한 사인의 대각분의 대변은 전부 다 일정하다. 전부 다 같다. 뭐로 같다? 2R로 같다라는 건데 R이 지금 뭐야? 원의
반지름이죠. 정확히는 외접원의 반지름이에요. 삼각형에 대한 외접원의 반지름. 그러니까 대문자야. 내접원은 보통 소문자로 쓰고 외접원은 대문자로 쓰거든? 알겠죠? 그래서 이거 외우는 게 어렵냐고. 똑같잖아. 그러니까 뭐분의 뭐만 하면 돼? 사인 대각분의 대변의 길이가 뭐로? 2R로 일정하다. 그러면 2R이라는 건 반지름의 2배를 얘기하는 거지. 그럼 외접원의 뭐로 일정하다? 지름으로 일정하다라는 소리죠. 맞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추가적인 설명은 일단 뒤에 거부터 하고 설명은 더 할게요. 그다음 두 번째로 이번에는 얘네들을 1번을 변형해서 2번, 3번이 만들어지거든? 그래서 내가 1번을 어떻게 변형할 거냐면 sin A, B, C를 반대로 넘길 거야, 전부 다. 그럼 여기서 sin A를 반대로 넘기면 A는 뭐가 되니? 2R sin A라고 쓸 수 있죠. 맞지? 또 B는 뭐가 되는 거야? 2R sin B라고 볼 수 있고 C는 2R sin C라고 볼 수 있지. 맞나요? 근데 그러면 이렇게 반대로 다 넘겨놨더니 얘 대 얘가 A 대 B 대 C가 뭐가 되니? 비례식이니까 2R 전부 다 지워줄 수 있지. 맞죠? 뭐로 바뀌어? sin A 대 sin B 대 sin C구나. 그러니까 뭐야? 각 변의 B는 대각의 sin의 B와 같구나 라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공식이고 마지막 세 번째 공식은 뭐냐면 여기서 한 번 더 변형이 돼. 어떻게 변형이 되냐? 2R을 다시 반대로 넘겨. 그럼 sin A는 뭐가 돼? 2R을 밑으로 내리면 2R분의 A 이렇게 되겠죠? 2R을 양면에 나눈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sin B는 2R분의 B가 되고 sin C는 2R분의 C가 돼. 그러니까 얘들아 공식의 형태 자체가 어차피 계속 돌아. 그러니까 외우기가 어렵지가 않아. 알겠죠? 그럼 얘는 도대체 뭐냐? 얘는 봐봐. sin A는 우리는 각에 대한 정보라고 볼 수 있지. 각에 대한 정보야. 얘는 뭐야? 요만큼은 길이에 대한 정보야. 또는 변에 대한 정보예요. 삼각형에. 그렇죠? 그러면 각에 대한 정보를 길이에 대한 정보로 바꿔줄 수 있구나. 라는 거예요. 이 공식의 의미는. 알겠죠? 그래서 사인 법칙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외워주셔야 되는데 당연히 공식이니까 외워주셔야 되는데 그 공식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공식을 외운다고 문제 풀 수 있는 거야? 아니잖아. 맞죠? 너네 근해 공식 외운다고 모든 2차 방정식이 쉽게 풀리는 거 아니잖아. 맞죠? 그러니까 공식은 당연히 있으니까 외워야 되는 건 맞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야? 공식이 뭔지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야? 공식을 어디에 어떤 문제에 적용시킬 거냐. 도대체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이 공식 1번 공식을 쓸지 2번 공식을 쓸지 3번 공식을 쓸지를 아는 게 더 중요하다고. 그걸 아는 게. 그래서 지금부터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일단 첫 번째로 얘는 1번 공식은 두 가지 상황에서 씁니다. 두 가지 상황에서 써. 왜냐? 내가 이렇게 앞에 두 개를 먼저 볼 거야. 앞에 두 개를 먼저 본다는 건 sin A분의 A는 sin B분의 B다를 먼저 볼 거야. 이런 애가 있어. 그럼 얘 결국 대각과 대변이고 얘도 마찬가지로 대각과 대변이죠. 그치? 그럼 몇 쌍의 대각과 대변이 나온 거야? 몇 쌍의 대각과 대변이 나온 거야, 지금? 두 쌍의 대각과 대변이 나온 거지. 뭔 느낌인지 이해가? 그럼 만약에 너네한테 얘가 뭔지 문제에서 4개를 다 줘. 그럼 이 공식 쓸 필요 있어? 없잖아. 그럼 문제에서 이 공식 언제 쓰겠니? 이 넷 중에 무언가를 안 줬을 때 쓰겠지. 맞죠? 예를 들어서 B를 안 줬어. 근데 나머지 3개를 줬어. 그럼 집어넣으면 각 B가 뭔지 나오잖아. 반대로도 마찬가지로 뭐 A를 안 줬어. 근데 나머지 3개를 줬네? 그럼 뭘 할 수 있네? 요 A의 길이 구할 수 있네? 근데 얘를 다 외우는 게 아니야. 어떤 상황에서 우린 쓰는 거냐면 처음 얘기했던 거. 결국 뭐다? 두 쌍의 대각과
대변이 나왔을 때 우리는 사인 법칙을 떠올리셔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가 5야. A가 5야. B가 4야. 그런데 얘가 30도래. 그랬을 때 얘가 뭐냐라고 물어봐. 그럼 뭐야? 한 쌍 나왔고 얘 구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대변 두 쌍 나왔네? 그러니까 사인 법칙이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라고요. 뒤에서 또 나와 봐봐. 이번에는 이렇게 좀 더 틀어볼게. 얘가 5야. 얘가 5야. 근데 얘는 30도고 얘가 뭐 150도야. 150도 하면 좀 그러니까 120도. 이렇게. 얘가 120도야. 근데 얘가 몇이냐? 그러면 또 갑자기 벙찐다고. 얘는 대각과 대변 알겠는데. 얘는 얘를 물어봐야 되는데. 삼각형에서 뭐였다고? 어차피 전체 합이 몇이니까. 180이니까 두 개를 주면 얘도 준 거잖아. 그러니까 얘에 대한 대변을 물어보고 있구나. 그러니까 사인 법칙이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라고요. 알겠지?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한 변을 안 줬어. 만약에 A를 안 줬어. 지금처럼 저기다 적용을 시켜보면 만약에 A를 안 줬어. 근데 문제에서 얘를 줬고 얘를 줬어. 문제에. 그럼 얘를 구할 수 있지. 근데 이걸 외운다고. 뭐라고 외워? 삼각형에서 한 변과 나머지 두 각을 줬을 때 사인 법칙을 쓸 수 있다. 이렇게 외운다고. 그럼 잘 안 보여, 얘들아. 잘 안 보여. 어떻게 외운다고? 한 변과 두 각을 줬을 때 사인 법칙 써. 사인 법칙 쓰면 도대체 뭐가 나오는데? 그럼 그거 또 따져? 그럼 여기서 사인 법칙을 뭐로 쓸까 또 따지고 있어? 그게 아니라고. 알겠지? 마찬가지예요. 이번에는 얘를 줘. 그 다음에 얘를 안 줬어. 얘를 안 줬어, 이번에. 그럼 어떻게 외워? 삼각형에서 두 변과 한 각을 줬을 때 사인 법칙을 써. 이렇게 외워. 그런데 코사인 법칙도 두 변과 한 각을 줬을 때 쓰거든? 그럼 그때부터 고민해. 이 문제는 분명히 두 변과 한 각인데 사인 법칙일까 코사인 법칙일까 고민하고 있어. 그게 아니라고. 그 고민거리는 뭘 물어보는지로 해결돼. 이렇게 줬어. 근데 그래놓고 얘 이 각도를 물어봐. 그럼 사인 법칙이야. 왜? 두 쌍이 만들어지니까. 근데 이렇게 다 주고 만약에 C를 물어봐. 그럼 코사인 법칙을 쓰는 거야. 근데 코사인 법칙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한 번 더 설명할 거니까 왜 그런지는 알겠죠? 결국 똑같은 정보를 가지고 뭘 물어보냐에 따라서 사인 코사인이 달라. 근데 그걸 다 외울 거냐고. 공식도 많은데. 그게 아니라고. 뭐다? 사인 법칙 첫 번째 공식은 언제 쓰는 거다? 두 쌍의 대각과 대변이 나와 있을 때 쓴다. 또는 두 쌍의 대각과 대변을 구해야만 할 때 쓴다. 라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이 뒤에 거 두 개 볼게요. 뒤에 거 두 개 보시면 사인 C분의 C는 2R이다죠? 맞지? 그럼 이 공식은 도대체 언제 쓰느냐? 이 공식은 R을 구할 때 씁니다. 그러니까 뭔 소리야? 그냥 문제에 이렇게 외워. 문제에 외접원이 나오면 사인 법칙이야. 외접원이 나오면 사인 법칙이야. 왜냐면 외접원이 나왔을 때 쓸 게 없어. 알겠지? 알겠죠? 그래서 얘는 결국 요 반지름을 구하거나 또는 문제에서 반지름을 주거나 했을 때 쓴다. 근데 결국 그게 뭐다? 외접원이 나왔을 때 쓰겠다. 생각을 해봐. 외접원이 문제에 그려져 있다? 왜 그리겠니? 그 외접원의 반지름을 주든 아니면 외접원의 넓이를 구하든 뭐 그런 거에서 그릴 거 아니야. 굳이 외접원이 필요 없는데 왜 그려놓겠어? 맞죠? 그래서 외접원이 나오면 그냥 사인 법칙 두 번째 공식을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공식을 쓴다. 근데 이거 또 이렇게 질문하지 마. 내가 여기다 C라고 써놨다고 A는 안 되나요? 물어보지 마. 진짜 죽는다. 다 똑같은 거잖아 지금. 다 연결되는 거 그냥 반 쪼개놓은 것 뿐이니까. 알겠죠? 얘네들 알파벳은 바뀌어도 돼. 근데 어떤 관계는 바뀌면 안 돼? 얘를 C로 바꾸면 안 돼. C로 바꿀 거면 얘도 C로 바꿔줘야 돼. 알겠죠? 제발 좀 본인 마음대로 해석해서 이상하게 풀지 마세요. 두 번째, A 대 B 대 C는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다. 얘는 언제 쓰느냐? 얘는 되게 쉬워. 뭐냐? 얘가 나왔을 때 써. 문제에서 얘가 나왔어. 그럼 쓰는 거야. 또는 문제에서 얘가 나왔어. 그럼 쓰는 거야. 알겠지? 뒤에 가서 보겠지만 얘는 대놓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도형에서 활용하는 건 얘밖에 없어. 얘는 결국 도형에서 쓰는 거고
도형 문제, 그러니까 너네가 어려워하는 문제. 보조선 그리고 막 삼각형 찾고 막 이런 거. 이게 어려운 거고, 얘는 대놓고 주는 거야. 뒤에 가서 문제 같이 볼 거예요. 근데 얘는 뭐라고? 각에 대한 정보를 길이 또는 변에 대한 정보로 바꿔주는 애라고. 그래서 얘도 정해져 있어 써야 되는 데가. 어디에서 쓰느냐? 뒤에 가서 또 볼 거예요. 삼각형의 모양 결정에서 써요. 삼각형의 모양 결정. 이게 뭐냐? 삼각형이 정삼각형이냐, 이등변 삼각형이냐, 아니 뭐 직각삼각형이냐, 이런 거 했던 거 기억나? 인수분해 해가지고 1학년 때 인수분해 곱셈공식에서 막씩 정리해가지고 A는 B 나왔어. 그럼 뭐야? 아, A는 B인 이등변 삼각형이구나, 이등변 삼각형이구나 이렇게 썼던 거 기억나? 그거야. 거기에 사인이 들어가 있을 뿐이야. 그럼 너네 생각을 해봐. 너네가 문제를 만드는 사람 입장이야. 근데 문제에서 삼각형의 모양을 찾으라고 해놓고 각 A가 90도래. 너네 그냥 무시하는 거 아니야? 맞잖아. 그러니까 뭔 소리를 하고 싶은 거냐면 삼각형의 모양 결정 문제는 각에 대한 정보를 대놓고 주지 않아. 왜? 각에 대한 정보를 주는 순간 문제가 끝나. 그러니까 우리 1학년 때도 인수분해 문제 풀면서 각에 대한 정보가 나왔던 적은 한 번도 없어.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C제곱이야. 아, 그러면 얘가 직각삼각형이겠구나 라고 추론을 했던 거지. 너네한테 각 C가 90도니까 한번 풀어봐 라고 해본 적 없다고, 너네한테. 맞죠? 그렇죠? 그런 거니까 삼각형의 모양 결정 문제에서 각에 대한 정보는 의미가 없어. 다 숨겨놓으니까. 그러니까 뭐다? 각에 대한 정보를 길이에 대한 정보로 바꿔서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풀어야 된다. 바꿨는데 직각삼각형인 거고, 바꿨는데 이등변 삼각형, 정삼각형이 될 수 있는 거야.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죠? 그런 식으로 쓴다. 결론. 2번과 3번은 쓸 때가 그냥 확정이야. 정해져 있어. 보자마자 쓰면 돼. 보자마자 쓰면 되고, 결국 어려운 건 뭐다? 1번 공식을 어디에서 쓸 거냐라는 거고, 그 두 가지가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된다. 첫 번째, 두 쌍의 대각과 대변이 나왔을 때. 그 다음 두 번째, 외접원이 나왔을 때. 이렇게 두 가지. 그럼 너네가 알아야 되는 건 그렇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사실. 그리고 모의고사 어려운 문제들에서는 다 첫 번째 공식에서 만들어지겠죠. 당연히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이 섞여서 나와. 그래서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만약에 사인 법칙만 나왔으면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코사인 법칙만 나왔으면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당연히 문제는 어려워질수록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은 섞여서 나오고 여러 번 나와. 한 문제 안에. 도형이 지저분해지면서. 알겠죠? 알겠죠? 그런 것까지 하려면 이렇게 완벽하게 알아두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에 대해서 전부 다 외워주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알겠죠?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네. 얘들아, 제발 좀 정신 차려라. 지금 이거 안 들으면 문제 어떻게 풀게? 도대체 문제 어떻게 풀게? 볼게요. 필수 1번. 1번에 삼각형 ABC에서 다음을 구하여라. A는 10이고 각 A는 45도고 각 C는 60도다. 그랬을 때 C의 값을 구해봐라 라고 돼 있어. 뭐해? 삼각형 그려야지. 삼각형을 항상 얘기하지만 정교하게 그릴 필요 없어. 정교하게 그릴 필요 없어. 알겠지? 대충 그려. 대충 그려. 삼각형을 잘못 그렸다고 문제가 틀리면 삼각형을 그려줬겠지. 그 정도로 삼각형의 모양이 중요했으면 문제에서 그려줬겠지. 맞죠? 그런 거 아니니까 대충 그리세요. 이렇게 생겼어.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야. 그러면 스몰 a라는 건 얘에 대한 각 A에 대한 대변을 의미하는 거예요. 맞죠? 그 다음에 각 45도는 각 A는 45도래. 그다음 각 C는 60도래. 그럼 습관적으로 얘도 써 그냥. 뭐를 물어볼지 모르니까. 그럼 몇 도야? 75도지? 특수각 아니네? 그럼 안 쓰겠지 뭐. 특수각 아니니까. 어차피 우리 특수각밖에 못 쓰니까. 그래놓고 뭘 물어보네? C를 물어보네? 생각하는 거야. 아, 얘를 물어보는데 얘에 대한 대각을 줬네? 근데 또 뭘 줬네? 여기에 대각과 대변 한 쌍 줬네? 그러니까 뭐네? 사인 법칙이네. 끝이야. 끝이야. 알겠지? 계속 얘기하지만 이런 문제가 사인 법칙으로 나올 때도 있고 코사인 법칙으로 바뀌어서 나올 때도 있다고. 그러니까 판단을 계속 해야 돼. 그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복잡한 문제에서 보이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복잡한 문제, 우리가 나중에 문제 풀 때도, 기말고사 대비하고 문제 풀 때도 복잡한 문제 풀 때 내가 계속 설명해 줄 거야. 이걸 왜 사인 법칙을 쓰고 왜 코사인 법칙을 써야 되는지. 그걸 받아들여야 돼. 알겠어?
왜냐? 한 문제에 여러 번 판단해야 돼, 그걸. 그러니까 그게 빨라야 돼. 알겠지? 알겠죠? 그래서 얘는 뭐다? 사인 45도 분의 10은 사인 60도 분의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C의 길이일 것이다. 푸시면 됩니다. 집어넣어서. 됐나요? 됐나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2번도 마찬가지예요. 2번도 네, 이 공식 최대한 안 주고 쓸게. 보시면 대충 그려 또 대충 그려. 그래서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다. 그랬을 때 B의 각도는 30도고요. C의 길이는 루트 3이고 B의 길이는 1이래. 그래놓고 얘를 물어보고 있네요. 맞죠? 얘를 물어보고 있네. 맞죠? 근데 얘에 대한 대변이 없는데? 근데 뭐라고? 어차피 삼각형에서 얘 한 각 나와 있고 얘를 알면 자연스럽게 얘 구해지는 거잖아. 그럼 얘를 구할 수 없으면 얘를 직접 구할 수 없으면 뭐로 넘어가면 돼? 얘로 넘어가면 되잖아. 맞죠? 그러니까 얘를 기준으로 보면 얘에 대한 대변 나와 있고요. 또 얘에 대한 대변 나와 있으니까 몇 쌍이 나온 거야? 2쌍이 나온 거야. 근데 뭔가 애매하지? 그래서 이런 문제는 사인 법칙을 써서 풀리지만 코사인 법칙을 쓸 때도 풀려요. 알겠지? 그거에 대해서 또 다음에 설명할 거니까.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과정이 추가되면 추가될수록 사인 법칙도 쓸 수 있고 코사인 법칙도 쓸 수 있는 거야. 근데 지금 우린 사인 법칙을 써야 되니까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얘를 구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정보가 아무것도 없다. 그거에 대한 대변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결국 얘를 구하면 나오지 않겠느냐. 근데 얘에 대한 대변의 길이는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얘도 사인 법칙 써보시면 사인 30도 분의 1은 사인 C 분의 루트 3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지. 됐나요? 이거 이해가? 공식?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식 별로 안 어렵지? 그냥 대각분의 대변 하면 되잖아. 그렇죠? 공식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오히려 그 코사인 법칙의 공식이 좀 길고 사인 법칙은 되게 간단한 공식들이니까 공식을 못 외워서 틀리는 일은 없게끔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그다음 이번에 무슨 원 나왔어? 무조건 사인 법칙이야. 알겠지? 왜 내가 여태까지 수많은 문제를 풀면서 외접원이 나왔는데 사인 법칙을 안 쓰는 건 본 적이 없어. 당연히 외접원이 나왔다고 사인 법칙만 쓰는 건 아니야. 코사인 법칙을 당연히 쓰겠지. 문제가 어려워질수록. 근데 외접원이 나왔는데 사인 법칙을 안 쓴다? 말도 안 돼요. 알겠지? 말도 안 돼요. 알겠죠? 그럼 볼게요. 얘 보시면 결국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반지름이잖아. 맞죠? 그럼 생각을 해보자. 얘를 구하고 싶어. 그럼 얘를 알면 되지. 그럼 얘는 몇 쌍만 알면 돼? 얘는 한 쌍만 알면 돼. 이렇게 나와 있는 건 2쌍. 근데 반지름을 구할 때는 한 쌍만 알면 돼. 맞지?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이미 바꿔가는 거야. 아, 반지름 구할 거야? 그럼 한 쌍의 대각과 대변만 찾으면 돼. 그럼 그때부터 정보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라고. 뭐가 보인다고? 아, 여기 2루트 2라는 애가 있네. 그럼 그거에 대한 대각이 얘가 뭔지만 구하면 되겠네. 근데 여기 70도, 65도 있네. 그럼 여기는 45도겠네. 끝이야. 근데 이 각을 구하는 과정이 어려워지면 문제가 어려워지는 거야. 이걸 못 봐서 틀리는 게 아니야, 항상. 그래야만 해. 알겠지? 다 구해놓고 이걸 못 봐서 틀리면 진짜 안 돼. 알겠지? 얼마나 억울해. 다 구해놓고. 어려운 거 다 해놓고 쉬운 거 못해서 틀리면. 알겠죠? 그래 답은 뭐야? 사인 45도 분의 2루트 2는 2R이다 해가지고 R을 구하시면 돼요. 됐나요? 됐나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3번. 문제에서 뭘 구하래? 문제에서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 구하래. 뭐야 그럼 공식? 보인다고. 너무 대놓고 나와서 오히려 어이가 없다고. 근데 여태까지 문제들이 다 그렇게 나왔어. 아니었던 적이 없어. 얘도. 알겠어? 알겠어? 그래서 보시면 A 플러스 B 대 B 플러스 C 대 C 플러스 A가 6 대 7 대 9래요. 너네 비례식에서 보통 요렇게 풀지. 맞지? 3개짜리는 그러면 안 돼. 이건 2개짜리에서만 쓸 수 있는 거야. 안쪽 길이 곱한 것과 바깥쪽 길이 곱한 게 같다라는 건
2개짜리에서만 쓸 수 있는 거고 3개짜리에서는 절대 이렇게 못 써.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A 플러스 B 또 B 플러스 C, C 플러스 A가 각각 6대 7대 9니까 내가 얘를 6K, 7K, 9K라고 쓸 수 있는 거야. 괜찮아? 그럼 그걸 가지고 A, B, C를 구하는 건데 보면 얘는 뭐일 거니까 A 대 B 대 C일 거니까 우린 A, B, C에 대한 비율이 궁금한 거지. 그럼 K가 있든 없든 어차피 저기에 집어넣으면 K 약분되지 않겠어? 맞죠?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는 그냥 K 없이 6, 7, 9라고 써도 답이 변하지 않아요. 내가 이걸 코사인 법칙에서 또 한 번 더 얘기할 거야. 뭔 느낌인지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얘네들 가지고 이제 A, B, C만 뭔지 구하면 되겠네? 그럼 어떻게 구하느냐? 얘네들 다 더합니다. 얘네들을 다 더하면 A 2개, B 2개, C 2개야. 그러니까 뭐다? 2에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나오고 얘네들 다 더하시면 22가 나온다. 그래서 약분했을 때 얘가 11이 되는 거고요. 그럼 A 더하기 B가 6이니까 C는 5일 거고 B 더하기 C가 7이니까 A는 4일 거고 마지막 C 더하기 A가 9니까 B는 2일 것이다. 몇 대 몇 대 몇이다? 4대 2대 5다 해서 끝인 거예요. 괜찮니?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결국 이걸 왜 쓴다? 문제에서 얘를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쓴다. 알겠죠? 또는 문제에서 세변의 길이의 비를 줬으면 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들아 464번 한번 고민해 볼래? 464번? 얘는 어떻게 풀까? 결국 A 대 B 대 C를 구하라는 건 sin A, sin B, sin C를 구하라는 건데 이거 A 대 B 대 C가 3대 2대 1이니까 답도 3대 2대 1이다 이러면 안 돼. 빨리 고민해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지민아, 뒤에 책상을 쓰면 되잖아. 굳이 허리 아프게 왜 그러고 있어? 그래서 일단 토요일에 이렇게 합반해서 해보고 한 2월 둘째 주 정도까지 해보고 뭐 개념원리 우리가 다 할 때까지 해보고 할만하다 괜찮다 싶으면 이제 조교까지 뺄 거니까 그 전까지 일단 조교는 둘 테니까 하고 그런 식으로 합시다. 알겠죠? 그래서 그때까지 뭐 불만이 생기면 얘기하세요. 언제든지. 우리 그렇게 막 서로 막 내외하고 그런 사이 아니잖아. 불만사항 있으면 얘기할 수 있는 사이잖아 우리 이제. 아니야? 그 정도는 얘기할 수 있지 않아 우리 이제? 얘기 못해? 그럼 엄마한테 얘기해. 그리고 나한테 얘기하라고 해. 알겠지? 그것보다 그냥 나한테 직접 다이렉트로 얘기하는 게 낫지 않겠어? 엄마 통해서 오는 것보다? 그럼 자연스럽게 너네 학업 상담을 할 텐데 내가? 그 얘기만 하고 끊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럼 자연스럽게 애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숙제는 잘하고 있는지 이런 거 물어보실 텐데 당연히. 그것보단 낫잖아.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수업이 어차피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어차피 똑같은 수업을 했었으니까. 구해보셨나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각 A, B, C의 합은 180도고 3대 2대 1이니까 몇 도다? 90도, 60도, 30도가 될 수밖에 없다. 그걸 가지고 얘를 표현해보면 얘는 sin 90
그냥 돈을 생략할게요. 대 사인 60 대 사인 3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각각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2분의 1, 2분의 루트 3, 1 해서 2대 루트 3대 1 이렇게 나오겠네요.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2번, 3번 공식은 대놓고 나오니까 이 정도 보시면 되고 얘들아 2문제 남았다. 좀만 힘내자. 그래서 오늘 숙제는 사인 법칙까지 다 풀어오시면 되고요. RPM도 마찬가지로 우리 저번 시간에 뺐던 유형이랑 안 풀었던 유형이랑 그 뒤에 넘어가서 삼각함수 활용해서 사인 법칙까지만 풀어오시면 됩니다. 볼게요. 4번에 삼각형 ABC에서 얘가 있는데 뭘 물어보고 있다? 삼각형 ABC는 도대체 어떤 삼각형이냐? 삼각형의 모양을 물어보고 있다. 그럼 그 모양을 물어보는 문제에선 각에 대한 정보는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요 공식을 쓰겠다. 이것도 외우는 거 어려운 거 아니야. 사인 A는 뭐다? 그냥 전부 다 해. 그냥 기계적으로 해도 상관없어. 알겠지? 그냥 기계적으로 이게 나 삼각형의 모양 결정이야? 그럼 사인은 이렇게 바꿔. 코사인은 이렇게 바꿔. 그냥 기계적으로 해. 그래 놓고 그 다음을 생각해. 알겠지? 내가 맨날 얘기하는 거잖아. 어려운 문제라고 해서 뭔가 다른 무언가가 아니라고. 알겠지? 하던 건 하고 그 다음에 고민. 알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집어넣어 보시면 2R분의 A고 얘가 2R분의 B가 될 거고 2R분의 C가 되겠죠? 맞지? 그러고 나서 보니까 2R이 전부 다 약분이 되네? 그럼 뭐가 나와?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각 A가 90도인 직각삼각형. 끝났잖아. 쟤를 보고 고민하고 있지 말라고. 일단 써. 알겠지? 삼각형의 모양 결정 문제에서는 몇 번째? 세 번째 공식을 일단 써라. 일단 써 대입해봐라. 그러면 문제가 풀릴 거다. 라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5번. 5번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 모양의 호수의 지름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 호수둘레 ABC를 정하고 AB 사이의 거리와 각각의 각도를 표시해봤다. 그럼 아까 얘기했던 거지. 여기가 45도, 105도니까 습관적으로 여기다가 그냥 30도를 이렇게 적으라고. 알겠죠? 나중에 우리가 어려운 문제, 어려운 복잡한 도형들 풀 때도 내가 또 얘기할 건데 문제에 나와 있는 정보들은 그냥 다 적어두는 게 좋아. 도형 안에. 그때부터 뭔가 보이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여기 두 개 나왔으면 거기서 끝 이게 아니라 얘를 가지고 구할 수 있는 거 그냥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는 애들 그냥 다 적어놔. 그래 놓고 그 다음에 고민을 해. 알겠지? 어려울수록 더 그래야 돼. 알겠죠? 그럼 얘 보시면 우리는 이 외접원의 둘레를 구하고 싶다. 그러니까 몇 쌍을 알면 된다. 외접원의 둘레를 구하기 위해서는 한 쌍만 알면 된다. 근데 그 한 쌍이 이미 50m와 30도라고 나와 있네. 끝이야. 답은 사인 30도 분의 50은 2R. 이렇게 되겠죠. 그 심지어 지름 구하래. 얘 구하래. 그럼 얘 계산하시면 끝나죠. 그럼 사인 30도는 2분의 1이니까 답은 100이겠네요. 괜찮니?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밑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465번 봐봐. 465번에 A 사인 제곱 A는 B 사인 제곱 B가 성립한다. 이것도 사인 제곱 A니까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이러고 있지 말고 그래 놓고 뭐래? 어떤 삼각형이니? 그럼 뭐부터? 그냥 대입부터 해. 일단은 식 정리부터 하지 말고 대입부터 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나? 어떻게 된다? 사인 A는 얘니까 제곱하면 4R 제곱 분의 A 세제곱은 4R 제곱 분의 B 세제곱이다. 그럼 어차피 R은 약분이 될 거니 A 세제곱은 B 세제곱이고 그럼 A는 B. 이기면 삼각형이다. 이렇게 되면 되죠. 쉽잖아. 근데 사실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이 어려워. 도형 문제니까. 지금 문제들은 쉬울 수 있는데 나중에 되면 어려워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잘 해두셔야 돼요. 알겠죠? 나중에 어려워질 문제들이니까.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60도, 45도가 나와 있으면 일단 습관적으로 75도를 써. 쓰든 말든. 얘를 쓰든 말든. 그리고 나중 되면 75도가 생각보다 중요한 각도야. 왜 그럴까? 75도가 45도, 30도로 쪼개지지. 맞죠? 그래서 이런 문제도 심지어 있었어요. 여태까지. 75도를 이렇게 수직으로 쪼개. 그러면 여기 30도, 45도로 쪼개지지. 그럼 왼쪽은 직각 이등변 삼각형, 오른쪽은 1대2대 루트 3. 길이비가 바로 나오잖아. 그래서 75도가 앞으로 너네가 문제를 풀면서 생각보다 많이 나올 거고 근데 75도를 활용해서 푸는 문제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야. 각도 자체는 많이 나오지만 근데 이제 혹시나 문제가 안 풀릴 때는 얘를 쪼개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거울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반지름을 구해야 되고 그러면 벌써
그냥 한 쌍이 나와 있네요. 그럼 답은 사인 45도 분의 40 하시면 되겠죠. 됐니? 괜찮니? 내가 40이니까 사인 45도 분의 40 하시면 여자분의 둘레가 만들어진다. 얘가 2R이다. 근데 둘레니까 그냥 여기다가 파이만 붙이시면 되겠죠. 괜찮나요?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사인 법칙이고요. 코사인 법칙 보면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좀 더 복잡하지? 코사인 법칙 변형하면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좀 더 복잡하죠? 복잡하죠? 근데 얘도 외우기 쉽게 내가 정리해서 설명을 해줄 거야. 뭐 증명 과정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얘도 다음 시간에 또 얘기하겠지만 증명 굳이 안 합니다. 증명을 할 필요가 없어. 왜 그런 거냐면 우리가 예전에는 전교육과정? 너네 기준으로는 전교육과정에는 그러니까 내가 수학을 했을 때는 코사인 법칙이 제1 코사인 법칙과 제2 코사인 법칙이라는 게 있었어. 그리고 지금 있는 공식들은 제2 코사인 법칙인 거야. 그러니까 제1 코사인 법칙이라는 게 없어졌어. 빠졌어, 교육과정에서. 그게 뭐냐? 이 증명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거야. 이 증명을 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게 첫 번째 제1 코사인 법칙이라는 애였고 그걸 가지고 쭉 문제를 풀다 보니 나오는 게 제2 코사인 법칙이었어. 근데 제1 코사인 법칙이 사라졌어. 몰라도 돼. 사라졌어.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 증명이 가치 의미가 많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증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1 코사인 법칙이 필요했거든, 원래는. 그래서 근데 그게 빠지면서 얘가 그렇게까지 필요한 건 아니니까 그렇게 될 거고 나중에 우리가 진짜 어려운 문제들 또는 이제 기말고사 대비를 할 때 마지막에 삼각함수의 길이 표현이라는 걸 내가 설명은 해줄 거야. 이제 그게 나중엔 필요하거든. 삼각함수의 길이 표현이라는 게. 그게 사실은 이제 제1 코사인 법칙에서 시작이 되는 건데 그거를 나중에는 이제 뭐 모의고사 문제 풀 때나 어려운 문제 풀 때 설명해 줄 건데 지금 단계에서는 그렇게까지 설명이 필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증명은 따로 안 할 거니까 그래서 공식 빠르게 보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 보고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다음 시간에 코사인 법칙 그 다음에 나오는 삼각형, 사각형의 넓이까지 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합시다.